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두뇌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 자란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아이 잘 키우려면 뭐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된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다정한 말, 사이 좋은 말보다는 날선말, 독설, 친하기 때문에 남편이랑 친하니까 아무 말이나 이제 함부로 하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다 듣게 되죠. 그래서 부부의 대화법도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어떤 대화법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가 뭐 이렇게 대화를 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갈등 상황만 12가지 정도가 예시가 있어. 진짜 우리가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예시가 있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구나가 자세하게 돼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과 부부 간의 대화가 더 많아지는 때인데 사실 대화를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수준 높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대요. 부부 사이의 대화는 부족하지만 아이와 말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대화를 하며 사용하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운대요. 그래서 아이를 말로 타이르고 훈육하는 육아가 아니라 부모가 부부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려줌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육아가 이 저자가 말하는 그 육아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대요. 오늘 누구누구가 많이 도와줬어. 얼마나 고맙고 기쁘던지. 어머, 걔가 벌써 엄마를 도와줄 만큼 크다니 든든하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칭찬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 되게 기쁘대요. 반대로 칭찬뿐만 아니라 안 좋은 말을, 험담을 간접적으로 들으면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에게 직접 이제 혼낸 게 아니라 유라 씨가 낸 기획안 말이에요. 부장님이 별로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제3자를 통해서 들으면 내가 잘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기분이 아주 언짢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막 부부끼리 아이가 뭐 잘못한 부분을 험담하거나 전달해서 듣게끔 하면 좋지 않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빠른 계산, 암기력, 정확한 맞춤법 등으로 똘똘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인지적 능력이 아이의 성공과 안정된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가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야. 기쁠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정에서 길러진대요.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아빠와 둘이서 엄마 선물을 골랐던 경험. 다른 형제와 싸우고 경쟁하면서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경험은 정말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만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좋은 그런 경험인 셈이죠. 자, 아이에게 바람직한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매우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대해준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돈이 많았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따뜻했다거나 혹은 뭐 책을 많이 읽었다거나 좋은 의식을 많이 전해주신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부부가 애정이 담긴 긍정적이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면 아이는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사는 것이 즐겁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돈은 너무 많은데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은 아이가 살고 싶지 않아. 이 집을 나가고 싶어.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겉보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가정일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은 목적 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무슨 목적 있는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 얘기나 아이와 나누는 것도, 남편과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해요. 저희 아이는요,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엄마, 초록색 고추장 본 적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엄마, 초록색 고추장 있게 없게? 라고 묻길래, 초록색이 고추장이 되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용진의 그것이 알고 싶음이란 채널에 나왔다고 저한테 막 그 본 영상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채널을 보면서, 그 먹방 유튜버는 똥을 얼마나 쌀까?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보고서 아이한테 가서 야, 야식이 똥이 이만큼 싼데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똥 얘기 막 하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유튜브로 대동단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즐거운 대화를 가정에서도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한테요, 왜 친구들과 놀지 않았어? 왜 숙제 안 했어? 왜 이 문제 틀렸니? 왜 늦게 잤니? 왜 밥을 안 먹었어? 라고 왜란 말을 붙였을 때 나무라는 인상이 강하대요. 뭔가 혼난 것 같은 느낌. 누가 여러분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어때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혼내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왜라고 물어봤자 아이 자신도 이유를 몰라서 답을 하지 못한대요. 왜가 어딨어요? 그냥 한 거지. 그냥 틀렸고, 그냥 숙제 안 했고, 그냥 늦게 잤고, 그냥 안 먹은 겁니다. 왜라는 말을 지금부터 한번 빼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배우자에게도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도 왜 늦게 왔어? 이런 것도 왜 안 버렸어? 왜 빨래를 여기다 놨어? 이것도 다 비난이죠. 아이에게 착한 아이구나 라는 칭찬은요, 너는 착한 아이여야만 해 라는 말이래요. 긍정적인 말이라도 성격과 재능을 단정 짓는 말은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 이제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상황을 만들어 보래요. 반대로 아빠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엄마가 불쾌하고 싸우고 이러면 이제 아이가 눈치 보고 힘들겠죠. 예를 들면 내가 힘들고 짜증나는 게 있으면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부 대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상황별로. 제가 조금만 해볼게요. 아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럼 남편이 힘들어서 그랬어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저녁을 대신 준비해줘서 내가 아이 숙제를 충분히 봐줄 수 있었어. 남편이 내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아내가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빨리 저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기도 하고 왜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나 싶어 화가 났었어. 남편이 그래? 그럼 앞으로 더 많은 걸 같이 하자. 내가 좀 도와줄게. 근데 이게 책에 나오는 너무 이상적인 예시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피드백이 안 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딱 펼쳐놓고 자기야 우리 대화법을 오늘부터 좀 바꿔보자 해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한마디씩.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우리는 해보지 않았구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표현하래요. 우리가 바라는 점을 참으면 화가 납니다. 입었던 옷은 세탁기에 바로 넣어야 다음날 다시 입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왜 빨래를 안 넣어 놓는 거야?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내가 요청을 하는 거죠.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장을 봐주었다면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줘서 고마워. 남편이 당신도 커피를 타줘서 고마워 라고 평소에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그걸 듣고서 아이도 세상에 나가서 고마운 일 있을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화내고 욕하고 하면 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숙제를 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불안해져요. 집중할 수 없어요. 잠도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아이가 자신의 꿈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눈치 볼 필요가 없겠죠.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 얘기할 때 일본 사람들은 부모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해서 누가 아이 칭찬하면 아유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엄마가 평소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 아이를 절대 비하하지 말고 아이가 가진 좋은 모습을 응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또 이제 부부간의 대화가 또 있어요. 요즘 집안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계속 집에서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집안일이 많아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식기세척기 갖고 싶어 라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 잘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깨어있을 때 혹은 밥 먹을 때 아이들 듣는 데서 하는 거죠. 남편이 그게 있으면 편하기는 하지. 하지만 손으로 해야 더 깨끗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이 정말 우리 집안에 필요한지, 이 물건을 구입하는 거 말고 다른 해결책이 없는지를 의견을 나누면 좋습니다.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계속 남의 집에는 이게 있더라. 나만 너무 힘들다. 내가 식기세척기를 돌리는 대신에 아이들에게 책을 더 많이 읽어주겠다.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야 이러면서 애교를 부릴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내년에 살 거면 그냥 올해 사자 이렇게 뭐 애교를 부리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보면서 저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를 얻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불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책 안에 12가지 상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울 때, 상대방 비난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편이 밥을 하지 않은 부인에게 오늘은 저녁 식사 준비가 안 돼 있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날마다 식구들 저녁 챙기느라 당신도 힘들지?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부인이 무슨 일이 있었고 정말 몸이 너무 아팠다던가 뭐가 있어 체해서 토했다던가 뭐가 있어요. 상대방 처지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부부의 이런 트러블을 통해서 아이가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자기야 빨리 앉아봐.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또 아이가요 학원 같은 데 다니고 뭘 배운다고 했다가 금방 그만두고 금방 그만둡니다. 그러면 돈이 아깝다라고 또 이제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도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아내가 근처에 요가 학원 생겼는데 한번 가볼까? 남편이 좋은 생각이네. 운동하면 좋지. 그러면서 지난번에 시작했던 제빵 학원은 어떻게 됐어? 아내가 그거 그만뒀어. 제빵은 좀 나랑 안 맞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시도했다가 안 해도 괜찮구나. 하고 싶은 일과 흥미있는 일을 하면 되는구나. 도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엄마도 뭐 배운다고 했다가 금방 때려치는구나. 아빠도 뭐 자격증 공부하네 어쩌네 하다가 금방 때려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랑만 대화하지 말고 어른들의 대화를 들려주라는 거죠. 아이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학부모 면담을 갈 때, 학부모 상담을 갈 때 부부가 미리 의논을 하면 좋다고 해요. 그냥 학교에 가지 말고 어떻게 할지. 가족이 같이 움직일 때는 미리 상의하는 습관을 들여보라고 합니다. 부부가 미리 생각을 맞추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라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시댁을 가거나 명절을 지내러 가거나 친정에 갈 때도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집에 오고 이런 것도 다 정하면 좋아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외식하지 말자고 해. 혹시 누가 외식을 하자고 하면 외식하지 말자고 해 라고 귀뜸을 아주 강하게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절 때 친척들 모였는데 외식을 하게 되면 누군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쵸? 외식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외식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딴 사람이 내도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내가 한 번 다음에 사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요. 이런 거 입을 맞죠. 남편이 알았어 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개구장이에요. 그래서 학부모 면담 갈 때도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할 때 제가 우리 아이 부족해요 라고 이런 포지션으로 안 가고 우리 아이 제가 정말 칭찬과 사랑으로 키운 아이입니다. 아이가 아직 순수하고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러니 선생님이 조금 더 사랑으로 배려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포지션을 남편이랑 했어요.
선생님이 내 아이를 부족한 아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맞아요, 부족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 않게 정말 넘치는 사랑과 관심과 책도 많이 읽어주고 키웠어요. 아이 기질이 조금 그러니까 봐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많이 나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이 뭐 때려서라도 뭐 더 가르쳐 주세요. 공부 못하면 나머지 공부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부부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사실은 부부간에 바쁘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바쁘고 우리가 육아에도 바쁘고 특히 애기들이 어릴 때는 진짜 부부간의 대화는커녕 우리 잠잘 시간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똥도 제 시간에 못 싸는데요. 그래서 대화하는 시간이 이렇게 줄면 감정이 쌓여요. 서로 불평, 불만. 힘드니까. 나중에 말에 가시가 돋쳐요.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싸우고 툭툭 이제 막 그런 게 분노가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말을 안 하게 된다고 해요. 자기는 회사 가서 늦게 오지, 회식하고 오지, 나만 애기 보느라 힘들어. 나 설거지 하느라 힘든데 식기세척기 돈 아깝다고 안 사주지? 이러면서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착한 엄마들은, 착한 또 배우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좀 참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집이나 직장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끙끙 참는 것보다는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자란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참지 말고 솔직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구나. 부부간에도 자기야 나 이런저런 일로 너무 힘들어 도와줘 라고 나 못 참겠어 라고 표현하는 거를 아이가 배우면서 부탁하는 거구나, 힘들면 무조건 참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울산인가 어디에서 아이 3명이 그 산속에 놀러 갔다가 실종돼서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발견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산에 놀러 갔다가 신발이랑 뭐 가방이랑 뭐 혁띠랑 뭐 그런 거 잃어버렸대요. 물건을 잃어버렸고 인기척이 이제 있었어요. 실종돼가지고 이제 집에 못 내려왔는데 누가 이렇게 거기 찾으러 왔다 그랬나? 사람의 인기척을 들었는데 저 여기 있어요, 저희 구해주세요 이 말을 못했대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놀랐어요. 그 혁띠랑 신발을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집에 가면은 뒤지게 혼날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기를 도와주는 그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밥도 못 먹고 음식도 이제 뭐 산딸기 따먹고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진짜 힘없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해서 누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막 비난하거나 혼내거나 뭐 너 왜 이거 잃어버렸어? 너 왜 늦게 왔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난받을 거 걱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싸움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싸우지 말라는 육아서를 보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가 나중에 그냥 다 폭발해서 뒤지게 많이 싸웠습니다. 저도 많이 싸웠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싸워요. 싸우는 게 좋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여러분, 안 싸우고 꾹꾹 참아보신 분은 압니다. 내 속이 너무나 썩어요. 화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래요. 싸우기도 하고요, 화해도 하래요.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한 아이는 올바른 방법을 익히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싸우는 법 모르고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하듯 꾹꾹 참으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희생하고 참으면서 평생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건강하게 싸우고 화해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 긍정감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나를 좋아해. 라는 거래요. 이 자기 긍정감이 있으면 이 3가지 힘을 발휘할 수 있대요. 생소한 것에 도전하는 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힘, 상대방의 처지나 마음을 헤아리는 힘, 부부 간의 대화와 부부 간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 아이들과 있으면서 가정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남편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아이들의 자기 긍정감 키워줄 수 있는 대화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두뇌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 자란다. 서남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 10명 서평단 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